확진 환자 발생 현황과 입원 입소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 발표에 따르면 오늘 오전 0시 현재 대구시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는 전일 대비 60명이 증가한 6,684명입니다. 현재 확진 환자 1,634명은 전국 62개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고 939명은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 중입니다. 확진 판정 후 자가에서 치료 중이거나 대기 중인 환자는 48명입니다. 어제 하루 66명의 환자가 병원에 입원하였고 오늘은 88명이 추가로 신규 입원 및 전원할 예정입니다. 완치 환자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완치된 환자는 122명으로 현재까지 완치된 환자는 총 4,028명입니다. 완치율은 약 60.3%입니다. 총 확진자 6,684명의 감염 유형은 신천지교인 4,257명, 고위험군 시설 집단 441명, 기타 1,986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확진 환자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하루 수성구 소재 김신요양병원에서 1명, 달성군 소재 대실요양병원에서 3명, 달성군 소재 제2미주병원에서 55명의 확진 환자가 추가로 발생하였습니다. 해외 입국자 중 1명의 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질병관리본부 병원 담당 적각대응팀과 대구시 역학조사관들이 현장에서 상세한 역학조사와 추가 감염 차단을 위해 조치하고 있습니다. 사망자 현황과 상세한 환자의 건강 상태와 관리에 대해서는 대구시 감염병 지원단 김신우 단장께서, 역학조사 진행 상황은 김종현 부단장께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위험군 집단 및 시설에 대한 전수 진단 검사 실시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병원 근무 간병인 전수 진단 검사 현황입니다. 대구시는 병원 근무 간병인 그룹이 잠재적인 집단 감염의 내관이 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지난 3월 25일부터 병원급 의료기관 61개소를 대상으로 병원 근무 간병인 전수 진단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전수조사 대상 61개소 2,368명 중 약 97%에 대해 진단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전체 검체한 2,289명 중 2,118명은 음성으로 나타났고 171명은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머지 79명은 조속히 검사하여 오늘 중으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정신병원 환자 전수 진단 검사 현황입니다. 대구시는 제2미주병원에서 환자들의 대규모 집단 감염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지난 3월 28일부터 정신병원 16개소 환자를 대상으로 전수 진단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전수조사 대상 16개소 2,415명 중 약 67%인 2,610명에 대해 진단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검체한 1,610명 중 273명은 음성으로 나타났고 1,337명은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머지 805명에 대해서는 조속히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대구 지역 감염 의료진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지난 3월 28일 대구 지역 감염 의료진 확진자 121명의 현황을 제공하면서 이 중 신천지 교인 34명의 현황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정부 발표 자료를 분석한 결과 121명 가운데 의사는 14명, 간호사는 56명, 간호조무사 50명, 비의료인 1명입니다. 이 중 신천지 교인은 36명으로 확인되어 정부 발표와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감염된 의료진 121명 중 60명은 완치, 32명은 병원에 입원, 26명은 생활치료센터에 입소, 1명은 자가격리, 2명은 타 지역으로 관리 이관되었습니다.
감염 의료진 확진자 자료 제공 과정에서 신천지 교인 확진자까지 제공됨으로써 대구 감염 의료진 30% 신천지라는 언론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제공된 자료로 인해 방역의 최전선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대구 지역 전체 의료진의 상당수가 마치 신천지 교인인 듯한 착시 현상이 초래되었습니다. 모든 직업군에 대한 감염 확진자와 신천지 확진자가 제공되었거나 전국의 감염 의료진 확진자와 신천지 확진자가 제공되었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불필요한 오해라고 여겨집니다. 최근 유럽과 미국에서 감염자와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 방역 대응의 중심 대구를 전 세계가 주목하고 배우려 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의 방역 대응이 전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의료진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방역 최전선에는 생명의 위험 앞에서 오직 사명감으로 묵묵하게 환자 치료에 전념하고 있는 의료진들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해외 입국자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로부터 통보받은 해외 입국객은 439명입니다. 이 중 319명에 대해서 진단검사를 실시하여 249명이 음성 판정을, 7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고 57명은 결과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나머지 120명은 진단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유학이나 여행 등 외국에서 입국하신 분들에게 당부드립니다. 지난 2달 동안 대구 시민 모두가 자발적 봉쇄를 선택하고 고통을 감내하여 인내한 결과 지금은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등의 집단 감염을 제외하면 일반 확진자 수는 서서히 안정화되어 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로 인해 다시 지역사회에 전파되고 또다시 대구 시민 모두가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일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입국 후에 바로 2주간의 자가격리 의무를 지켜주시고 관할 보건소의 안내에 따라 선별 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와 타지역 의료진에 대한 거소 및 사전투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4월 15일로 다가옴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으로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 중인 확진 환자의 투표권 행사를 위해 거소투표 신청을 받았습니다. 3월 29일 거소 신고인 명부를 확정한 결과 전체 거소투표 신고자 3,940명 중 확진 환자는 189명이 신청하였으며 4월 5일부터 거소투표 확진자에게 투표 용지를 우편 발송합니다. 발송받은 투표 용지에 기표한 후 이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선거관리위원회에 4월 15일 18시까지 도착하여야만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거소투표는 28일 이후 확진된 유권자에게 투표권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전투표 기간에 지정된 생활치료센터에 특별 사전투표소 운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진료 지원을 위해 타 지역에서 오신 의료진은 사전투표 기간에 가까운 사전투표소에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투표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신우 담당께서 환자의 건강 상태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0시 기준으로 3분의 사망자가 계십니다. 108번째 어제 사망하신 분은 여자 94세였습니다. 치매와 고혈압이 있으십니다. 대실요양병원에 18년 11월 14일부터 입원하고 계시던 중 3월 20일 날 코로나 확진을 받으셨고 3월 22일 날 부산의료원에 전원 가셔서 치료 중 3월 30일 09시 00분에 사망하셨습니다. 109번째 대구에서의 사망자는 여자 98세이십니다. 기저에 치매, 심부전, 고혈압,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으셨고 한사랑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계셨습니다. 3월 18일 날 코로나 검사 확진을 받으셨고
3월 19일 날 대구 동산병원에 전원 가셔서 치료 중 3월 30일 13시 45분에 사망하셨습니다. 마지막 110번째 사망자는 남자 65세입니다. 발열 등이 있어서 확진을 받은 날짜는 3월 1일이십니다. 3월 5일 날 대구 동산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기저질환으로 당뇨, 고혈압,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으셨습니다. 대구 동산병원에서 쭉 치료하셨으나 3월 30일 날 10시 35분에 사망하셨습니다. 인공호흡기 사용하고 있는 체중증에 해당하시는 분은 33명입니다. 에크모 사용은 9명 계십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김종년 부단장님께서 역학조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2020년 3월 30일 기준 추가 확진되어진 14명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천지가 2명, 기타 확진자의 접촉자가 10명, 해외 관련 1명, 역학조사 중이 1명입니다. 신천지는 신천지 신도의 가족으로서 자녀들로서 이 두 사람 모두 신천지 신도입니다. 검사 경로별로는 선별진료소를 통해서 1명, 접촉자 조사를 통해서 12명, 해외 유입 조사를 통해서 1명이 확진되었습니다. 주요 역학조사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신요양병원과 대실요양병원에서 각각 환자 1명과 3명이 추가로 확진되었습니다. 제2미주병원에서는 환자 50명과 종사자 5명이 추가 확진되어서 총 134명이 확진되었습니다. 제2미주병원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역학조사를 통해 감염 경로를 추적하고 있는 중입니다. 공기 전파보다는 비말 감염에 의한 밀접 전파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고, 대실요양병원과 하나의 감염 사례로, 유행 사례로 보고 최초 감염원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추적하기로는 특정되지 않은 외부 감염원에 의해서 두 병원 중 한 곳이 우선 감염되고, 이후 환자나 직원들 사이의 접촉이나 3월 18일 대실요양병원에 최초 확진자가 발생한 3월 18일 이전에 공동 사용되었던 엘리베이터 등을 통해서 전파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환자의 발생 양상이나 감염된 확진자들의 폐렴 진행 정도 등을 미뤄볼 때 적어도 최초 발생 시기는 2월 말에서 3월 초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대실요양병원인 경우에 3월 4일에서 11일 최초 유증상자들이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두 병원의 퇴원 환자 종사자들의 밀접 접촉자들은 이미 분류해서 관리하고 있고, 인근에 위치한 한솔병원은 확진 검사가 진행 중으로 현재까지 확인된 90여 명은 모두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다른 층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 1층과 2층의 직원들 검사 결과 역시 모두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한 가지 좀 더 말씀드릴 부분은 지금 제2미주병원의 코호트 격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밀접 접촉자에 대해서 코호트 격리가 진행되고 있는데, 코호트 격리 과정에서 종사자나 환자들의 감염 위험성이 증가한다는 기사 보도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호트 격리 대상자들은 일반인이 아닌 이미 감염원에 노출되어서 발병 위험성이 높은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환자들의 경우에는 이 폭로되어진 강도에 따라서 병상을 재배치하고, 이를 돌보는 직원들은 개인보호구 착용이나 접촉주의 원칙을 준수함으로써 추가적인 감염의 가능성을 최소화된 상태로 환자들을 돌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기적인 검사를 통해서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에 최대한 신속히 전원시키는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즉 특히 이제 제2미주병원에 어제 다수의 환자가 확진되어졌는데, 이들의 발생은 잠복기를 고려할 때 코호트 격리 시점 이후에 발생되었다기보다 그 이전에 감염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을 듯합니다. 이상입니다.